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성명 연구위원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정부 연금개혁 추진 계획에 보면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적용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이제 나이가 적을수록 천천히 올리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비판의 주장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높이면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한테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보험료 차등 인상안이 나왔을 때 이제 이 정부가 굉장히 호되게 비판을 받았어요. 왜 우리나라 정부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 하느냐 그랬는데 사례는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일시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처럼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스위스의 퇴직연금은 기초연금이 납작하고 주된 노소득원은 기업연금입니다. 근데 스위스의 기업연금은 젊은 층에 비해서 20대, 25,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외우지 못하는데 25세, 30대 연령층에 비해서 55세, 60세 연령층들은 거의 2배에 가까운 보험료를 더 부담합니다. 동일인 기준으로. 이제 그거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비교는 못하겠지만 그럼 정부가 왜 이런 고육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겠냐 봤을 때 지속 가능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건 지속 가능성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연금 국민연금 180만 원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1988년에 보험료는 3%였는데 소득 대체율은 70%였어요. 그리고 99년부터 2007년까지는 60%를 적용받았는데 상당 기한 보험료를 3% 내고 저는 26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보험료를 9%만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 계산을 해보면 지금 1825조가 넘는 그 막대한 미적립 부채를 세금으로 다 충당한다. 40% 소득 대체율에서 더 이상 그 빚이 안 늘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보수적이고 굉장히 낙관적인 추계로 보여지는데 19.7%포인트를 걷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9%만 걷거든요. 네. 그러니까 10.7%포인트를 적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선 세대로서 참 우리가 면목은 없지만 최소한 노력하는 최소한의 모습이라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정도 비판은 그냥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건 뭐 거죠? 당연한 거고 그것도 못하겠다면 저는 제가 연금 받는 세대로서 그건 너무 뻔뻔하지 이거는 않나.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라 이제 그냥 견해를 여쭤본 거고요. 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다음 자동 조정 장치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이해하느라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결국에는 좀 삭감이 된다. 네, 그런 비판이 더 많은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연금 삭감의 수단일 뿐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진술할 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4차 혁명 시대, 지금 우리 KTX 시대인데 우린 증기기관차 시대에서 생각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동안전 장치는 우리나라가 제일 도입이 필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OECD 회원국 중에서 70%가 이미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99년부터 도입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자동안전장치 도입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1999년 9월인가 10월 보건복지 포럼에 스웨덴 개혁 사례를 썼습니다. 그런데 자동안전장치는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런데 정부에서 제안한 자동안전장치는 굉장히 부족한 자동안전장치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떤 자동안전장치냐면 가입자, 수급자 모두 포함해서 동시에 자동안전장치를 적용시키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내는 안은 뭐냐면 늦게 도입한다 그러면 30년 이후부터 연금 받는 연금 연동액만 자동안전장치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자동안전장치는 우리처럼 출생률이 낮고 평균 수명이 제일 빨리 늘어나고 저부담 고급의 속성이 가장 심한 OECD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시급한 나라인데 우리는 그 제도 도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감이 많고 정부에서 내놓은 안조차도 30년 뒤에 시작하기 때문에 30년 뒤에 처음 연금 받는 사람이 25년을 받는다 그러면 55년 가야 이 효과가 다 나타나는 제도라는 거죠. 네, 꼭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늦었다는 말씀이신데 네, 100%, 120%. 이거를 좀 더 많은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8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자동안전장치가 도입돼도 지금 정부 안 중에서 제일 늦게 도입되는 안엔 저 상관없이 그냥 절세상으로 갑니다. 전혀 적용을 안 받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매년 서스테이너빌리티 팩터, 지속 가능성 계수라는 걸 도입해서
연금제도의 가장 부정적인 효과가 출생률이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 이유를 독일 호에다 넣어서 이게 지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수급자 포함해서 가입자 연금액을 자동으로 깎는 장치가 독일식 자동안정장치입니다. 그 제도, 그런 식의 제도를 이미 1999년에 스웨덴은 도입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30년 뒤니까 지금부터 30년 뒤는 55년 아닙니까? 그런데 스웨덴은 1999년에 도입했어요. 우리 56년에 뒤에 도입하는 것도 못하겠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주장을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생각을 저도 이제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연금 정책의 목표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면 그 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그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사각지대 문제죠. 그리고 연금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이게 껌값, 담배값이 아니라 노후생활 적정한 수준이 되겠죠. 이게 에디쿼시의 베네핏입니다. 급여의 적절성, 또 이 연금제도가 특정 세대, 저 같은 세대의 파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젊은 세대, 앞으로 태어날 세대도 이 혜택을 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의 제도로 이 모든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낸거 대비 훨씬 많이 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우리가 앞선 세대로서 우리 자식은 그렇게 아끼는데 왜 남의 자식들은 평생 감당하지 못할 빚더미를 떠넘기냐. 우리 지금 제도는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 우리 손자, 손녀 세대, 이 세대들이 그런 정신으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손녀 세대, 그 손자, 손녀 세대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신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뒷세대보다는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안정장치를 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좀 더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게 구성하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그 안정장치, 자동 안정장치에 대한 단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셨듯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잘 설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필요한데 그거를 만들기 위한 요건이 뭐라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연금 논의가 제가 자꾸 이제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시기에서 논의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과 언론과 또 국회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What's going on? 진짜 그들 나라가 어떤 식의 제도를 운영하고 어떻게 세대 간 형평성, 공정성을 달성하고 있는지 낱낱이 손톱만큼이라도 숨김없이 제대로 알려준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자동 안정장치를 운영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